이것 좀 봐요. 방금 제 AI 어시스턴트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간단한 브리핑을 보내줘요. 제 캘린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려줘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요. 바로 이 점이 이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예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AI 어시스턴트는 사실 그냥 챗봇일 뿐이에요. 탭을 열고 직접 타이핑을 시작해야만 뭔가를 해주죠. 제가 만든 이 AI 어시스턴트는 스스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행되고 먼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항상 온라인 상태이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 텔레그램처럼 제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 이름은 케일럽이고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작동하는 AI 어시스턴트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거예요. 코딩할 필요도 없어요.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단계만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함께 단계별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연락을 주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중요한 업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어시스턴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AI 어시스턴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은 이 표현이 모든 것에 붙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챗 GPT나 클라우드를 어시스턴트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들은 그냥 채팅 앱일 뿐이에요. 이런 도구들은 질문에 답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글을 쓰는 데는 훌륭하지만 먼저 열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자동화가 있습니다. 자동화도 유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식이에요. 여기에는 진짜 이해도,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성도 없죠. 더 복잡한 작업을 쌓기 시작하면 자동화는 금방 아주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를 생각할 때 AI처럼 느껴지길 바라지 않잖아요. 진짜 인간 비서처럼 느껴지길 원하죠. 그래서 어시스턴트는 3가지 핵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두뇌와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두뇌는 OpenAI, Anthropic, Gemini 같은 API를 통한 AI 모델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력은 당신의 선호도, 일상, 현재 업무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죠. 그래서 매번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늘 실행 중이어야 하죠. 24시간 7일 내내요. 실제 인간 비서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AI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어시스턴트 유지법을 보여드리고 셋째,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는 대화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죠. 텔레그램, 슬랙 등 기존 도구와 연동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정에 따라 실행되거나 특정 상황을 감시하고 당신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생기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AI 어시스턴트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대화하는 챗봇도 아니고 단순한 자동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온라인 상태로 있으면서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업무를 도와주는 진짜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오픈클로우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오픈클로우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릴게요. 오픈클로우는 나만의 AI 비서를 구축해 상시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AI 모델을 두뇌로 사용 중인 툴들을 팔다리로 연결하세요. 일정에 맞춰 자동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팅창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와 돕는 AI 비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클로우를 사용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놀라울 만큼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픈클로우는 초보자도 진짜 AI 어시스턴트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최초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즉, 오픈클로우는 앞서 언급한 진짜 AI 어시스턴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설정과 정리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픈클로우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안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쉽게 여러분의 어시스턴트를 조작하거나 연결된 것들에 접근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많은 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게이트웨이 토큰, AI 모델의 API 키,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도구를 연결하는 토큰 등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토큰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처럼 다뤄야 합니다. 누군가가 토큰에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의 오픈 클로즈 설정에 접근하거나 어시스턴트를 사칭하거나 여러분이 승인하지 않은 통합에 연결해서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큰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안전한 곳에 저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스킬입니다. 스킬은 어시스턴트가 서비스에 연결하거나 작업을 실행하거나 정보를 가져오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곳은 클러허브나 GitHub 같은 웹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오픈클로가 아직 새롭고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정보를 훔치거나 토큰을 빼앗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수상한 일을 하도록 설계된 악성 스킬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스킬만 설치하고 중요한 것에 연결하기 전에 그 스킬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오픈클러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클러를 개인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에 항상 켜져 있는 어시스턴트를 설치한다면 개인 계정, 파일, 로그인 정보와 함께 보안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VPS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VPS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별도의 컴퓨터를 임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오픈클러가 개인 기기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VPS를 사용하면 어시스턴트를 24시간 365일 계속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VP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초보자에게는 허스팅거를 이용해 오픈클러 VPS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허스팅거에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원클릭 오픈클러 템플릿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가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설정을 위한 올바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VPS 플랜에 적용됩니다. 해당 링크로 이동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먼저 VPS 플랜을 선택합니다. 기본은 KVM2로 설정돼 있죠. 소규모로 시작하려면 KVM1으로 설정한 후 나중에 리소스가 더 필요할 때 플랜을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플랜 선택 후 아래에서 배포 디플로이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먼저 결제 기간을 선택하세요. 기본적으로 24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하면 절약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12개월 또는 1개월 플랜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플랜은 비추천합니다. 나중에 훨씬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절약도 가능한 12개월 플랜을 고를게요. 이 플랜을 선택해도 미국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Ready to use AI라는 옵션이 보일 것입니다. 이 옵션은 끄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직접 API 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일 자동 백업 옵션도 있으며 호스팅어 대시보드에서 수동 스냅샷 생성법을 알려드릴 테니 직접 VPS를 백업해보세요. 끝으로 서버 위치를 선택합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끝나면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허스팅거에서 계정을 만들고 결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오픈클러 배포를 위한 구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토큰이라고 적힌 필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세요. 이 토큰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타인과 공유 금지입니다. 비밀번호처럼 다루세요. 게이트웨이 토큰이 유출되면 대시보드에 접근 가능하니 위험합니다. 복사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다음으로 오픈클러의 두뇌를 연결하세요. 여기서 AI 모델은 OpenAI, Anthropic, Gemini API 키로 연결됩니다. 호스팅거 페이지에 API 키, 필드의 키를 입력하세요. 키가 없다면 AI 제공사에서 생성 후 활성화를 위해 결제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저는 오픈클러 어시스턴트의 Anthropic을 사용하겠습니다. API 키 생성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시보드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주의할 점은 API 사용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이 사용량에 따라 과금되니 결제 설정에서 꼭 지출 한도를 설정하세요. 지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두었다가 예상치 못한 큰 요금이 청구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저장한 뒤 다시 허스팅거로 돌아오세요. 좋아요. 이제 API 키를 붙여놓고 지출 한도도 설정했다면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단계는 배포입니다. 이제 배포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면 허스팅거가 템플릿을 사용해 오픈클러를 자동으로 배포할 거예요. 이 작업은 완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클러 컨테이너가 실행 중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이 바로 허스팅거의 Docker 매니저입니다. 간단히 말해 Docker를 이용해 실행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픈클러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앱들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픈클러 설정을 관리하거나 토큰을 다시 찾아야 할 때는 관리 매니저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환경, Environment 탭을 확장하세요. 여기에서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토큰과 모든 API 키, 그리고 기타 설정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변수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바로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픈클러 대시보드를 열려면 페이지를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여기 보라색 링크를 클릭하세요. 오픈클러 게이트웨이 토큰을 붙여놓고 로그인,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로그인하면 오픈클러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 개요를 클릭해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연결 시 게이트웨이 토큰을 붙여놓고 연결을 누릅니다. 이제 오픈클러를 텔레그램과 연결합니다. 대시보드 없이 폰에서 바로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오픈클러 채팅창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텔레그램을 설정하자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오픈클러가 따라야 할 정확한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는 텔레그램에서 botfather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텔레그램 데스크톱 앱을 사용해서 진행하겠지만 완료 후에는 모바일 앱에서도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텔레그램을 열고 botfather를 검색해 봅시다. botfather는 여러분이 직접 봇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오픈클러와 연동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botfather와 채팅을 시작한 다음 새 봇 만들기 명령어를 클릭하세요. 봇과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됩니다. 봇이 생성되면 botfather가 봇 토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봇 토큰을 복사하세요. 이 토큰도 비밀번호처럼 취급하세요. 절대 공유하거나 게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한 뒤 다시 오픈클러로 돌아가세요. 여기에 복사한 봇 토큰을 붙여넣고 전송하세요. 이제 텔레그램 계정을 연동할 차례입니다. 텔레그램으로 돌아가 봇파더의 링크로 새 봇을 여세요. 그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와 페어링 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두 줄 모두 복사해서 다시 오픈클러로 돌아가세요. 여기 채팅창에 그 정보를 붙여놓고 전송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상 작동을 확인해 봅시다. 텔레그램에서 봇에게 메시지를 보내 응답을 확인하세요. 제대로 연결됐다면 어시스턴트가 답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확인하면 이제 공식 연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스킬 설치법을 알아봅시다. 스킬은 오픈코어를 단순 대화를 넘어 실제 도구로 작업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설치법을 직접 익힐 필요가 없는데 오픈클러가 설치와 문제 해결을 직접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스킬을 설치할 수 있나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픈클러는 보통 스킬 라이브러리를 안내해 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려는 일에 따라 추천하는 스킬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캘린더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데일리 브리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스킬은 GOG라고 불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킬입니다. 다음으로 GOG 스킬 설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제 어시스턴트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모든 스킬은 다릅니다. 원클릭 설치부터 환경 변수, 권한 설정, 인증 절차까지 다양합니다. 작동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시스턴트의 안내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복사해 붙여넣고 다음 단계를 물어보세요. 오픈클러는 직접 스킬 코드를 수정해 설치 문제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쉽게 해결됩니다. 이제 어시스턴트가 안내하는 설치 단계를 따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시스턴트가 제 지메일의 캘린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키를 설치하고 오픈클러에 제 지메일과 캘린더 접근 권한을 부여했으니 이걸 진짜 어시스턴트처럼 느껴지게 해줄 작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 생성은 오픈클러가 일정에 맞춰 스스로 실행하고 요청 없이도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클러와의 텔레그램 채팅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브리핑 작업을 만들어 줘라고 입력할 거예요. 매일 아침 9시에 내 구글 캘린더를 확인하고 지메일 받은 편지함에서 중요한 메일이 있는지 스캔한 다음 내 주요 우선순위가 담긴 짧은 요약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줘.
이제부터는 어시스턴트가 모든 설정 과정을 안내해 줄 거예요. 설정이 완료되면 이 브리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요, 바로 데일리 브리프를 실행할게요. 자,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시스턴트가 완벽히 처리했네요. 구글 캘린더를 스캔해서 이번 주 팀 미팅 일정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Gmail 받은 편지함을 확인해서 존에게서 온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이메일엔 이번 주 팀 미팅에 못 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게 준 우선순위는 존의 이메일 검토와 미팅 시간 조정이었죠. 이제 제 어시스턴트가 매일 아침 9시에 이 일을 스스로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도 스킬을 설치하고 작업을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을 만들었으니 빠르게 마지막 보안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설정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픈클러 공식 보안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복사해 채팅창에 붙여넣고 어시스턴트에게 권장 보안 설정 적용을 요청하면 오픈클로우가 스스로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승인 규칙을 설정하세요. 오픈클로우에게 당신을 대신해 메시지를 보낼 경우 반드시 먼저 초안을 작성해서 당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일을 삭제하거나 네트워크 요청을 하기 전에도 항상 먼저 물어보도록 지시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허락 없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오픈클로우 내부에 비용 제한 장치를 추가하세요. 작업이 몇 번 실패하면 중단되도록 제시도 횟수 제한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실행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작업이 무한정 실행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API 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비싼 반복 루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거나 큰 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호스팅글 대시보드에서 수동 스냅샷을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무언가가 잘못되어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몇 분 만에 정상 작동하는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스팅글에 대해 말하자면 오픈클로우 설정을 관리해야 할 때는 바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VPS 설정, Docker 관리자, 환경 변수, 백업, 보안 설정 등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을 업데이트하거나 AI 모델 키를 교체하거나 오픈클로우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롤백해야 할 때 모두 호스팅글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고 있는데 아직 VPS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꼭 사용하세요. 그 링크를 통해 오픈클로우 VPS 설정에 맞는 호스팅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